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세계 1위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자기 고향인 대만 한복판에서 다른 나라 기업은 단 한 곳도 부르지 않고 오직 한국 기업들만 콕 집어서 만찬을 열었거든요. 누구 하나 아쉬울 게 없는 그가 왜 유독 한국 기업들만 이토록 정성스럽게 떠받드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던진 HBMO라는 폭탄 선언에 숨어 있는데요. 오늘 그 진짜 이유를 아주 날카롭게 파헤쳐 드릴게요. 6월 1일 타이베이의 한 포차에 젠슨 황이 직접 불러 모은 손님 명단이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메모리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가전과 디스플레이의 LG전자 로봇의 두산 로보틱스 AI 서비스의 네이버까지요. 행사 이름부터 코리아 파트너스, 나이트로. 그가 그리는 AI 시대에 필요한 모든 조각들이 한국에 죄다 모여 있다는 노골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며칠 뒤인 이번 주에 직접 비행기를 타고 서울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의리일 리가 없겠죠. 원래대로라면 부품을 팔려는 쪽이 사가는 큰 손에게 굽히는 게 상식인데 여기선 정반대 그림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세계 최대의 큰 손인 엔비디아가 부품을 만드는 한국의 제발로 거듭 찾아와 공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답은 무대 위에서 번쩍이는 GPU가 아니라 그 안에서 묵묵히 데이터를 실어나르는 한국산 메모리에 숨어 있어요. 여기에 더해 AI의 얼굴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 챗봇이 질문 한 번에 답 한 번이었다면 이제는 에이전트 AI 시대인데요.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고 틀리면 다시 시도하고 결과를 검증합니다. 젠슨 황은 컴퓨텍스 2026 무대에서 에이전트 AI 등장으로 토큰 소비량이 무려 1000배 폭증했다고 직접 선언했죠. 토큰을 처리하려면 메모리가 필수고 그 메모리는 곧 HBM 수요로 직결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공개된 차세대 베라루빈 플랫폼이 결정적입니다.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기존 CPU가 아니라 오직 AI 에이전트만을 위해 설계된 완전 새로운 두뇌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똑똑한 두뇌라도 데이터를 제때 먹여주지 못하면 그 힘은 허공에 흩어집니다. 진짜 병목은 GPU 머리가 아니라 그 엄청난 데이터를 실어나르는 길에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걸 메모리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연산 속도는 폭발적으로 빨라지는데 데이터가 오가는 통로가 못 따라가는 현상이죠. 그 벽을 뚫을 유일한 해법이 바로 GPU 옆에 바짝 붙어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실어 나르는 고대 역폭 메모리 HBM입니다. 그리고 극한 성능의 HBM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 사실상 단 두 곳뿐인데요. 바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때 삼성전자가 6월 2일 컴퓨텍스 2026 현장에서 정말 누구도 예상 못한 폭탄 선언을 던졌습니다. 반도체 부문을 이끄는 송재혁 사장이 차세대 HBMO의 실물 목업을 세계 최초로 공개해버린 거예요. 불과 지난 3월 한 세대 앞선 HBM사 샘플을 공개한 지 채 석 달도 지나지 않아 곧바로 다음 세대를 세상에 내놓은 거죠. 경쟁사를 완전히 압도하는 강력한 초격차 카드를 던진 셈입니다. 또한 HBMO의 핵심 혁신은 발열을 잡는 히트패스 블록 기술에 있습니다. HBM은 D램을 수십 층씩 쌓는 구조라서 안쪽에 갇힌 열을 빼내는 게 가장 큰 골칫거리였거든요. 송재혁 사장은 이걸 일종의 굴뚝 같은 구조라고 표현했는데요. 열을 위한 별도의 통로를 칩안에 뚫어서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AI 칩의 안정성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린 결정적 신기술입니다. 여기에 더해 HBMO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도 어마어마합니다. 두뇌인 코어 다이에는 최선단 일시 10나노급 6세대 D램을 얹고 받침대인 베이스 다이에는 2나노급 최선단 공정을 선제 적용해버렸어요. 직전 HBM까지만 해도 받침대가 4나노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엄청난 도약이죠. 이건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한 몸에 가진 삼성이기에 가능한 그림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때문에 송재혁 사장이 진짜 강조한 건 HBM 부품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토탈 솔루션이라는 무기였거든요.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이 4가지를 모두 한 지붕 아래 거느린 종합 반도체 회사 IDM은 전 세계에 사실상 삼성이 유일합니다. 엔비디아가 까다로운 요구를 던지면 다른 회사는 여기저기 짜 맞춰야 하지만 삼성은
자기 안에서 원스톱으로 풀어내는 압도적 경쟁력을 가진 거죠. 이렇기 때문에 젠슨왕이 한국에 거듭 구애하는 건 의리가 아닌 철저한 계산입니다. 그는 만찬에서 한국을 두고 엔비디아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직접 말했고요. 행사 GTC를 아예 서울에서 열 수도 있다는 폭탄 발언까지 내비쳤습니다. 6월 5일 서울 성수동에서 주요 그룹 총수들과 삼겹살 회동까지 예정되어 있으니 정말 한국 반도체가 글로벌 AI 황제의 절대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한 결정적 순간인 겁니다. 결론을 내려보자면 한때 한물 같다는 소리까지 듣던 한국 반도체가 위기를 초격차로 정면 돌파하면서 세계 인류가 먼저 줄을 서는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HBM5 세계 최초 공개와 토탈 솔루션이라는 두 카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황제급 무기인데요.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화되면 세상의 모든 기계가 처리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실어 나를 메모리는 결국 한국의 손에서 나옵니다. 전 세계 AI 고속도로의 통행세를 거두는 그 절대 강자의 자리를 우리 삼성전자가 굳건히 지켜낼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국내 주식시장에서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상세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정보는 연 수십억을 벌고 있는 현직 트레이더들이나 월가 엘리트들,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만이 조용히 실행하고 있는 핵심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먼저 최근 시장을 보면 어떤가요? 정말 뜨겁죠. 뉴스만 틀면 코스피 신고가 나스닥 폭등 이야기뿐입니다. 특히 우리 국민주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정말 무섭게 올랐습니다.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소리 들리면 솔직히 축하해주면서도 속으로는 나도 그때 좀 무리해서라도 더 담을 거라는 아쉬움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지금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칫하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소중한 자산을 고점에 물릴까 봐 그게 너무 걱정돼서입니다. 지금 남들 다 좋다고 환호할 때 진짜 선수들은 조용히 짐 싸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냉정하게 숫자 한번 볼까요? 2년 전 2024년 기억하시죠? 그때 제가 AI 시대 온다 반도체 담으셔라 말씀드렸을 때 SK하이닉스가 얼마였나요? 16만 원, 18만 원 할 때 비싸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얼마입니까? 30만 원 훌쩍 넘어서 역사적인 신고가 찍었죠. 그때 1,000만 원만 넣어두셨어도 지금 2,000만 원, 3,000만 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미국 주식은 더하죠. 엔비디아 액면 분할하고 나서도 멈출 줄 모르고 달렸습니다. 테슬라도 AI 로봇 이슈로 바닥 찍고 얼마나 올랐나요? 한미 반도체 같은 장비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10배, 20배. 정말 기적 같은 수익률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점, 2016년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 삼성전자, 엔비디아 따라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미 2배, 3배 오른 주식이 여기서 2배 더 가는 것과 아직 바닥에 있는 저평가 우량주가 2배 가는 것, 어느 쪽이 확률이 높을까요? 투자는 확률 싸움이잖아요. 이미 여의도 기관 투자자들 보고서 보면요, 반도체 비중을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구간이라는 거죠. 뒤늦게 소문 듣고 들어온 개인 투자자분들만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 설거지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느냐? 힌트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자, AI가 발전할수록 반도체 칩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칩들이 돌아가려면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바로 전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챗GPT한테 질문 하나면요, 우리가 구글 검색 한번 하는 것보다 전기를 10배나 더 쓴다고 합니다. 지금 2016년 전 세계 곳곳에 짓고 있는 그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들, 그거 다 전기 먹는 하마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전력망이 어떻습니까? 30년, 40년 된 낡은 설비들이 대부분이에요. 일론 머스크, 샘 알트먼 같은 천재들이 최근에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셨나요? 앞으로 칩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전기가 부족해서 AI를 못 돌린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넥스트 빅싱입니다. 반도체라는 두뇌를 만들었다면 이제 그 두뇌를 뛰게 할 심장과 혈관인 전력 인프라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정말 밤새 분석해서 찾아낸 보물 같은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전선 몇 개 만드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요. 이 기업은 AI 데이터 센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차세대 초고압 변압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최근 미국 전력청의 까다로운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앞으로 미국에 지어질 수많은 데이터 센터에 이 회사 제품이 독점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 더 놀랍습니다. 원래 이 녀석의 최고가는 8만 원이 넘었던 종목입니다. 또 여기 보이시죠? 지난 2년 동안 주가가 거의 안 움직였어요. 지루하리만큼 횡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거래량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폭등하기 직전처럼 누군가가 바닥에서 조용히 아주 야금야금 주식을 사 모으고 있는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이걸 매집이라고 하죠. 또한 고점에서가 아니라 이제 슬슬 바닥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습니다. 현재 주가 역시 정말 놀랍게도 만원대 초반입니다. 실적은 매년 30%씩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는 바닥이다. 이건 저평가를 넘어서 세력들이 일부러 눌러놓은 거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제 뚜껑 열리면 반도체 놓치신 분들의 아쉬움을 한 방에 날려버릴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 전기 전력 섹터의 주목까지 받는다면 앞전 8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이 종목명을 여기서 시원하게 공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공개 영상에서 말씀드리면 갑자기 수급이 꼬이거나 세력들이 눈치채고 주가를 흔들 위험이 있어요. 그럼 우리 구독자님들 다 같이 손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신 분들, 이번에는 기회 놓치지 않고 제대로 공부해서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만 조용히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영상 아래 제목 누르시면 더 보기란 나오죠. 거기에 있는 파란색 링크 클릭하셔서 딱 5초만 투자해서 연락처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작성한 2026년 전력 슈퍼사이클 분석 리포트와 이 히든 종목의 매수가 목표가까지 상세하게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론 100% 무료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수익 나시면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기부하시고 베풀어주세요. 그리고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망설이는 순간에도 주가는 움직입니다. 2016년 3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선택이 되길 바랍니다.